안녕하세요. 미션파파입니다. 내년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흉흉한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모델 Y가 내년 보조금 대상에서 탈락할 것이다. 모델 3 하이랜드가 들어오더라도 보조금 받지 못할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저한테도 진짜 이것이 사실이 맞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정말로 내년에 모델 Y RWD, 모델 3 하이랜드,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들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제가 팩트체크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내년에 보조금 지급 대상 규정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LFP 배터리가 불리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지금까지 은근슬쩍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왔기 때문에 이런 의심이 들만합니다. 자, 실제로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법령을 보면은 2024년 내년에는 상온 대비 저온에서 주행 가능 거리가 75% 이상 또는 70% 이상이 되는 차량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평가 기준은 상온 120km 이상 그리고 상온 주행거리의 70% 이상 되는 차량이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데, 내년에는 상온 기준 300km 이상 차량은 75% 그리고 400km 이상 차량은 70%가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델 Y 같은 경우 현재 350km이기 때문에 저온에서의 주행 가능 거리가 상온 대비 75% 이상이 되어야지만 보조금 지급 기준을 충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모델 Y RWD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차종들, 다른 제조사들도 이 규정에 걸릴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이 규정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차량들이 대거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은 해당 제조사에서는 보조금 지급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재인증 절차에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기아 레이 EV도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못 받는 차종들을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자료로 봤을 때 기아 레이 EV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 EQB 300 포매틱 그리고 BMW iX3M 등 11개 차종이 저온에서의 주행거리가 낮아서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한다는 겁니다. 사실 생각보다 많은 차종들이 탈락을 하게 됐는데요. 자, 그러면은 모델 Y RWD 같은 경우는 어떤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자, 현재 상온에서의 주행 가능 거리는 350km로 나오고요. 저온은 277km로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상온 대비 저온 주행 거리의 비율은 약 79.1%가 나오기 때문에 내년 충족 기준인 75%를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모델 Y RWD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보조금 기준이 상향되었다 해도 해당 사항이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요. 모델 Y RWD가 내년에 보조금 기준을 못 받는다, 기준이 상향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타사 전기차도 재인증을 받으면은 보조금 기준을 충분히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의 주행 가능 거리 인증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인데, 특히 저온에서의 주행 가능 거리 테스트가 까다롭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제조사별로 유불리가 좀 갈린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내용이냐? 바로 히터를 틀고 주행을 했을 때 주행 거리가 얼마나 나오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독일 차들이 굉장히 불리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면 독일 차들이 왜 불리한가를 살펴보면은, 현재 환경부에서 저온 주행 가능 거리를 책정할 때 히터 세기를 가장 높여서 책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히터 최고 온도가 높은 차종일수록 저온 주행 가능 거리가 짧아지는, 불리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히터 최고 온도가 높아서 겨울철 인증 거리가 짧은 기업들이 있는데 독일 차들이 여기에 대부분 해당한다는 겁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2024년 기준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차종들이 대체적으로 독일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여기 차종별 히터 최대 온도를 정리를 해봤는데, 자, 현기차 같은 경우는 히터 최대 온도가 27도입니다.
자, 그런데 벤츠, BMW,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히터 최대 온도가 32도나 된다는 거죠. 무려 5도나 차이 난다는 거고, 저온에서의 주행 가능 거리 테스트를 할 때 현기차보다 독일 차들은 5도나 온도를 더 높여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량이 그만큼 높아지고 주행 거리는 더 짧아진다는 겁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27.5도로 현기차와 비슷하고요. 아우디 이트론 같은 경우도 29도로 비교적 높은 편이고, 쉐보레 볼트 EV 같은 경우는 31도나 됩니다. 그리고 EV6 같은 경우는 아예 히터가 작동하지 않아서 주행거리가 굉장히 잘 나온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입니다. 히터가 작동 안 하는 것은 보증 수리를 해줬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보면은 쉐보레 볼트 EV가 히터 최대 온도가 높아서 좋은 주행거리가 굉장히 불리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쉐보레 볼트 EV 같은 경우는 상온 대비 저온의 주행 가능 거리가 65.9%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히터 최대 온도가 31도나 되기 때문에 자, 이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83.3%로 비교적 높은 저온 주행 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살펴봤듯이 모델 Y RWD 같은 경우도 79.1%로 2024년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는 수준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히터의 최대 온도가 저온에서의 주행 가능 거리를 좌우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히터 온도를 낮게 설정해서 저온 주행거리를 증가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2023년형 폭스바겐 ID4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히터 최대 온도를 낮췄고, 저온 주행거리는 288km에서 389km로 35%나 길어졌다고 합니다. 엄청난 차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히터 온도를 낮춤으로 인해서 저온에서의 주행거리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조사들도 이런 꼼수를 알고 자, 이렇게 변경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테슬라는 보조금 걱정이 없다. 기준 허들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테슬라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겁니다. 자, 일각에서는 모델 Y RWD는 이미 기준을 충족하지만, 자, 모델 3 같은 경우는 새로 인증을 받을 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중국산 LFP 배터리 믿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모델 3 하이랜드도 기준을 충족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자, 모델 3 하이랜드 RWD 기준으로 예상 주행거리는 387km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모델 Y 기준에 대입해 봤을 때 387km 정도로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75% 이상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모델 3 하이랜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히터 최고 온도를 낮춰버린다면은 무조건 통과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판매가 됐을 때 다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히터 최대 온도를 높여주는 그런 식의 꼼수를 쓴다면 충분히 통과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 Y든지 모델 3 하이랜드든지 보조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